또 오늘 그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그 무죄를 선고했던 위증교사 재판에 무죄를 선고했던 김동연 부장판사까지 체포 대상자에 포함됐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번 그 비상계엄은 단지 야당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이 헌법기관인 국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사법부까지를 겨냥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이것이 어떻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인가. 오늘 대법원에서도 입장인 표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법치국가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평가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 보도와 관련해서는요, 물론 뭐 대법원의 이제 강력한 반발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 관련해서 그 조사 과정에서 이제 확보한 그 진술을 통해서 확보한 조서에는 이 보도에 나온 진술은 없었다 이런 내용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가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지금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이 관련해서 지금 이제 비상계엄 체포 명단 이른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권 인사. 정치권 인사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새롭게 보이진 않은데 지금 이제 사법부하고 중앙선관위 관련 인사들도 있거든요. 화면 넘겨주시죠. 예. 네. 김민석 최고위원도 포함돼 있나 보죠. 정청래 의원도 포함돼 있고 법사위원장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여기 권순일 전 대법관, 조혜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그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미 뭐 알려져 있었죠. 첫날부터 한동훈 대표, 뭐 여야 대표부터 해서 국회의장까지. 근데 보면 이제 사법부, 중앙선관위 관련 인사들 좀 포함돼 있거든요.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포함돼 있고요. 물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게 다 뭐 우리가 사실이라고도 단정하기도 어렵고 워낙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뉴스의 홍보에 지금 물결에 지금 있다 보니까 참 저희도 이제 보도해 드릴 때 참 좀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거 이 명단까지 지금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저는 저게 정치인 체포조가 이제 가동이 됐다는 건 사실관계로 좀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에 경고를 하려고 그랬고 야당의 폭정을 알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면 안 되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또 사법부에 관련된 전 대법관이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김어준 씨는 또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작동시키고 가동했던 대통령의 생각 속에는 제가 볼 때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순식간에 군대를 동원해서 마음에 안 드는 놈 싹 잡아서 비원 벙커에다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게 명단에 일관성이 있는 거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조국, 박찬대는 그렇다고 쳐요. 김민석까지는. 왜냐하면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못하도록 봉쇄를 하고 싶었으니까 표결권을 가진 사람을 미리 체포하겠다는 생각 정도를 과거 전두환 장군의 12.12 쿠데타를 보니까 생각이 났겠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왜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고 권순일 대법관이 들어가고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들어갑니까? 김어준이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아까 뭐 김동연 판사 들어갔는지 그건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만 그게 뭐냐면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의 가장 무서운 권한을 사적 감정으로 썼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헌재에 가가지고 이게 뭐 시간을 끌 수도 있고 또 기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이 수사는 투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헌재 트랙으로 가는 거고요. 수사는 수사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찰과 검찰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김용현 국방장관이나 오늘 조지호나 서울청장, 김부시청장에 대한 영장 사유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돼 있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일단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내란 주요 종사 임무이면 그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또 한쪽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헌재대로 가려고 헌재는 대통령직을 파면할 거냐 말 거냐 문제고 이 수사와 기소는 내란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게 또 하나 트랙으로 같이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딱 3분 남았기 때문에 발언해 이제 주시죠. 야당 패널 의원, 야당 패널 한 분 말씀 듣고 그다음에 이제 김윤수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뭐 우리 김근식 교수님과 입장이 오늘은 상당히 같은 입장이 많아서 뭐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근순일 대법관 또 17년부터 20년까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신 분이죠. 그렇죠. 선관위에 계엄령을 내리고 5분 만에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또 그 관련 서버를 탈취하려 했다. 이것은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자꾸 그거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부정선거, 개표 조작. 이번 그 22대 총선의 결과도 개표 조작이라든지 부정선거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그 아주 망상적인 그런 인식을 보여줬는데 권순일 그 선관위원장도 체포 명단에 한 것은 뭔가 이분들을 체포해서 진술을 받아내고 진술을 받아내서 조금이라도 뭔가 있다면 부정선거에 뭐 어떤 게 있었다면은 바로 이제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려 하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이런 선관위에 대한 탈취기도 또 여러 가지 서브를 장악하려 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주요 법관들 선관위원장까지도 하려고 했던 것은 이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지금의 정치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헌법적이고 반위법적인 것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진욱 대변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확증 편향에서 좀 깨어나야 될 때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내일 투표에 참여하실 때 양심이 그 지시하는 대로 또 국민이 지시하는 대로 그런 투표를 꼭 좀 참여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예, 김민수 대변인. 네. 저 지금 체포 명단은 팩트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될 것이다. 이게 기정사실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게 지금 한동훈 대표라든지 김어준 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만 봐도 지금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고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명령까지 했다라는 발언까지 했는데 이런 거야말로 극자 유튜버의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박범계 의원 휴정 시간 내에 각종군 특전사령관 접촉했습니다. 김병주 의원 수방사 찾아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11일 날 민주당 계엄사태 제보센터 만들어서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는 제보들 받고 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으면 법의 판단에 자신 있다면 법의 판단 기다려라. 절대 국민들 선전선동하지 말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대부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관련 소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사사건 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장시간 같이 해주신 패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